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돈나예요. 해가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. 요새는 저녁 6시, 7시만 돼도 좀 환한 그런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준비한 영상은요, 바로 사람들이 왜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 아무래도 소규모의 단지보다 대규모, 대단지의 아파트를 더 선호하잖아요.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? 일단은 크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, 크면 뭐든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소규모의 단지와 비교했을 때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좀 집을 알아보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실까요? 인테리어, 아니면 그 집의 채광, 또 어떤 집의 옵션, 그리고 또 선호하는 지역의 단지, 이런 부분들, 또 학군,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하시겠지만, 일단 세대수, 이 단지의 세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, 그 아파트의 규모를 조금 더 보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단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준을 나눌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대단지의 아파트로 분류가 되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런데 33평 이상의 큰 평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그 세대수는요, 500세대 이상을 대단지의 그 기준으로 둡니다. 그리고 24평 소형 평수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의 그 세대수를 보유한 아파트를 대단지 아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대단지, 소단지의 그 기준을 이렇게 세대수로 정해진 평수 이상, 또 정해진 평수, 그 기준점을 놓고 몇 세대 이상 또 이렇게 보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점,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에요. 대규모 단지, 소규모 단지, 이렇게 해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대규모의 단지가 조금 덜 하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대부분 공용 관리비에서 경비비라든지 소독, 청소,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70% 이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것을 세대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학교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, 요새는 이제 그 도시로 지정이 되고, 또 그렇게 되면 학교에 대한 부분이 편의시설, 또 학교,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. 그런 계획들이. 그런데 이 학교들이 개교를 하는 그 기준이 세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큽니다. 그래서 대규모의 대규모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인접하게 다닐 수 있고요. 그리고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잘 되고요. 그래서 넓은 상권,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상권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소규모의 단지와 대규모의 단지를 놓고 보게 된다면 대규모의 단지가 더 많이 이점이 있다
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규모의 단지를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법상의 주택의 단지를 또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단지로 건설을 하게 되면 그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.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건설사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.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또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그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또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단지의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봅니다.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을 크게 좀 나누어 보면 대규모 단지는 일단 규모가 커요. 그래서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 거래가 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시세 파악에 굉장한 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좀 원활한 어떤 조율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조금 활발하지 않다 하면 약간의 낮은 그 시세로 집을 내놓았을 때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 있게 들어오실 수 있는 매수인들 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또 소규모의 단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규모 단지도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대규모 단지와 비교했을 때의 선호도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으로 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소규모의 단지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단지보다는 거래가 되는 그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시세 그리고 거래되는 그런 정보들에 좀 취합되는 그 정보들을 조금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. 그리고 또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견 조율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오늘은 왜 사람들이 대규모의 단지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다뤄보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을 또 전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위치해 있는 지금 이 아파트도 굉장히 3,000세대, 약 3,000세대의 아파트예요. 그래서 대규모의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대단지의 이점이 무엇인가? 그리고 어떤 대단지의 그 아파트들은 당연히 좋지. 근데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들여다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요. 봄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고 또 소개해드리고 또 출퇴근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추워졌어요.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덥다 하는 여름의 계절이 올 텐데 바뀌어가는 또 환절기 이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